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포의 디지털 금융 놀이터입니다. 디지털 금융에서 본인 인증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전에는 금융거래할 때 공인인증서 하나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면서 수많은 인증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하지만 어떤 걸 어떻게 써야 하나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9일에 제공한 금융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주요 문답 자료, 이거를 중심으로 제도 변경 내용, 그리고 인증서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그리고 모바일 뱅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본인 인증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본인 인증이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금고, 우리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금고, 이거를 문을 확 열어놓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인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 인증이라기 그럼 뭘까요? 디지털 금융에서 네, 온라인 금융 거래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죠. 오프라인에서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 제도로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우선 공인인증서를 그동안 써왔죠. 그게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해서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할 때 그전에는 공인인증서만 유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인증서, 그 다음에 금융인증서,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인증서, 그리고 민간업체, 핀테크 업체들이 만든 민간인증서, 이런 게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기존 공인인증서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까다로웠습니다. 또 버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플러그인이 자꾸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변경된 인증서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 저장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본체에 저장하든 스마트폰에 저장하든 USB에 저장하든 이런 저장 매체가 필요했거든요. 바뀐 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저장 매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이 굉장히 강화되겠죠. 그전에 잃어버리면 큰일 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잃어버릴 염려는 거의 없죠. 물론 해킹의 우려는 있겠지만 그런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확실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증서의 유효기간, 공인인증서일 때는 1년이었습니다. 그게 2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인증 방법. 기존의 공인인증서 체제에서는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해킹을 당하지 않으려고. 복잡하게 해놓으면 그거를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내가 잃어버려요. 내가 복잡하니까. 자,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새로 변경된 인증서 체제에서는 상당히 간단하게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 해킹당할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이런
비밀번호 인증 원래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보안성을 높여서 그거를 해결하는 걸로 바뀐 거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거죠. 과거에는 이걸 제공자 입장,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용자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용자 입장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공자한테 이제 부여한 거죠. 다음은 본인 인증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죠. 네, 종류도 많고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사용해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종류하고 특징.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 이게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동인증서, 이름만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기관들이 만드는 그런 인증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핀테크 회사들이 만든 그런 인증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하고 코스콤 외 한 3개 정도 이 기관들이 만든 거고요. 주요 특징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름 앞에 공동이란 말이 들어가 있듯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공동으로 사용이 된다. 그 대신에 유료다. 그리고 금융기관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금융인증 서비스. 요거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22개 은행하고 금융기관이 늘어나면 또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카드사에서 한정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이거 사용을 못하죠. 네. 그래서 은행하고 카드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은행별로 자기네가 따로 만든 그런 인증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금융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물론 여기서 만든 인증서가 좋아서 다른 데서도 우리가 이걸 사용하겠다.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사용하겠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쉽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 회사들이 만들어낸 인증서들. 그 중에 가장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패스 인증서죠. 이동통신 3사에서 공동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에서 만든 카카오페이 인증서, 그 다음에 네이버 인증서, 그 다음에 페이코, 토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가장 큰 특징이 이 각 플랫폼과 연계해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 회사들이 만든 앱들 사용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하기가 더 편리해지겠죠. 계속 그런 쪽으로 이 회사들이 노력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서가 상당히 많은데 금융거래할 때 어느 곳에서 이게 사용이 가능한가 좀 헷갈리잖아요. 한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동인증서 이거는 은행, 보험, 증권, 기타 카드사 이런데 유형별로 이제 분류했을 때 모든 곳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자체 인증서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금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일부에서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과거의 그 공인인증서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예스사인, 사인코리아, 사인게이트, 크로스서트, 그 다음에 트레이드사인. 발급 기간도 각각 좀 다릅니다. 이걸 등록해서 사용하는 기관도 좀 더 각각 다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범용이 있고 용도 제한용이 있다는 겁니다. 범용은 모든 사용처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 대신에 1년에 4,400원씩 유료다. 그 다음에 용도 제한용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요 은행권하고 증권 쪽하고 여기 공동 사용이 안 되고 따로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원래 비용은 요 각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죠. 요 전자서명, 이게 본인 인증이죠. 요거를 지금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어떤 거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물론 공동인증서 유료를 사용하면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사실 무료로 하려면 뭐 거기에 계약을 맺은 또 허용을 한 그런 곳에서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연말정산, 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뭘 사용하게 하느냐, 이것도 고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자, 핀테크 회사에서 만든 그런 인증서들 그 5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페이코, KB,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 카카오페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스. 요 5개를 사용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할 때 본인증 그 부분을 공동인증서로 가능하고 유료, 그 다음에 이런 민간 전자서명 5군데 거 이게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핀테크 회사들의 공인인증서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게 공동으로 널리 사용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인증서가 되겠죠. 그래서 핀테크 회사들의 공인인증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융거래 시 본인 인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인증서 중에서 금융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과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포의 디지털 금융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